플레임에서 내려가 빨리 잡아야 되겠죠. 여기 보면요. 전쟁 공포가 주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면 요 진한 게 요게 연한 게 요게 실루엣처럼 요 연한 게 1차 걸프전 때 걸프전을 얘기를 드릴게요. 걸프전 때 이제 요 놈 요게 진한 거 요 놈은 이제 2차 걸프전 때 쭉 이제 설명을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요때 이때도 이 사람들이 걸프전 당시를 1차, 2차 걸프전을 왜 이거를 얘네들이 이 차트를 들이댔냐면 그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크림반도 점령 당시입니다. 이거 점령 직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쟁 공포로 시장이 요동을 쳤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이 대립함에 따라 선진국 주식시장이 큰 등락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잘 찾았죠, 제가. 그죠? 여러분, 그죠? 지난 20년 사이에 발생한 전쟁 중 1, 2차 걸프전이 가장 큰 규모였다. 1차 걸프전은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시작돼 다음해 1월 연합군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2차 걸프전은 9.11 테러가 단초가 됐는데 2003년 3월 미군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시작됐다. 국내 주식시장에 끼친 영향은 전반대다. 1차 걸프전의 경우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후 실제 개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가가 별로 하락하지 않았다. 반면 2차 걸프전은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던 2002년 한 해 동안 주가가 40% 가까이 떨어졌죠. 그죠? 이때는 이제 말 그대로 그거죠. 왜 이랬냐면 본토를 테러에서 타격을 당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완전히 전원이 강조가 그런 때였죠. 그래서 2002년 한 해 동안 주가가 40% 가까이 떨어지는 등 대단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종전 이후 주가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정반대였다. 1차 걸프전 때는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 다음에 중반까지 대세 하락이 이어졌다. 반면 2차전 때는 미국이 이라크를 공습하는 날 주가가 바닥을 친 뒤 2007년까지 4년에 걸쳐 대세 상승이 계속됐다. 이거죠.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주역들이 벌인 전쟁인데도 주가가 전혀 다르게 움직인 건 경제 상황의 차이가 있었다. 1차 걸프전은 우리 경제가 3조 호황, 1980년대 후반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에 따른 경기 호황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경기가 둔화하던 때이다. 이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왜 이걸 보여드리냐. 이게 지금 이 분위기가 1차 때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그죠? 이 양쪽 완화를 해서 물폭탄을 터뜨려서요. 경기가 지금 둔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때잖아요. 그죠?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그죠? 이게 비슷하다 보면 되거든요. 맞아, 읽을게요. 시장 내적으로는 정부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내놓았던 부양대책과 효과가 사라지면서 매도 압력이 커지고 있었다. 반면 2차 걸프전은 우리 경제가 중국 특수를 본격적으로 누리기 시작하던 때 발생했다. 2002년 시작된 카드 사태의 휴족도 약해지던 시기이기도 했다. 경제 회복 초기에 전쟁이 발생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요거는 또 요때는 또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요거는 여기 지금 요거는 또 비슷합니다. 여기 지금 팬데믹 기간에 의외로 우리가 지금 선방하고 잘하고 있죠. 그래서 팬데믹 끝남으로 해가지고 경제가 지금 꽉 막혀 있었잖아요. 꽉 막혀 있던 게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요,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물이 아무리 지금 가뭄이라도 쫄쫄쫄쫄 내려오는 거를 그저 딱 가다나 두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쫄쫄 내려오는 게 이게 사해가 사였잖아요. 이게 딱 풀면은 쏟아지듯이 있잖아요. 숨막히게 쏟아지듯이 단기적으로는 아주 괜찮아요. 단기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 초기에 전쟁이 발생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에 이게 2013년 그때죠. 이때가요. 12, 13년 때문에 여기 언제 날짜? 여기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크림반도 병합하기 직전입니다. 전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이 최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갈등의 규모가 두 차례 걸프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기 때문이다. 걸프전의 경우 석유라는 전 세계 에너지원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반면 우크라이나는 그런 것이 없다. 이거는 또 틀리죠. 이 당시는 이제 세일가스나 천연가스 얘기는 이제 없죠. 석유나 가스의 가격 차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당시는요. 컸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대체적으로 천연가스를 많이 쓰죠. 오히려 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당시는 오히려 화석연료 가스가 석유가 훨씬 더 사죠. 걸프전의 경우 석유라는 전세계 에너지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반면 우크라이나라는 그런 것이 없다. 물론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경제 상태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될 수 있다. 현재 선진국 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 있는 건 분명하다. 크림반도 병합 직전입니다. 반면 주가가 대단히 높은 부분은 부담이 된다. 지금 이것도 지금 비슷하죠. 지금 이거 그죠? 이것도 주가 종합 주식 주가가 엄청 높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섞여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때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둘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주가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때도 이런 거죠. 그죠? 이는 전쟁의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우려는 일시적인 형태에 그치고 주식시장은 다시 경제 영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게 현답이죠. 이게 현답. 이게 현답입니다. 전쟁은 일시적인 형태로 그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 얘기 기억하시고요. 요때가 이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하기 직전의 얘기고요. 제가요. 이종호라는 사람. 날짜가 왜 없지? 아, 여기 있네요. 2013년, 14년 3월달일 겁니다, 이게. 그렇다. 그리고요. 또, 여기 보시면요. 크림반도, 이제 크림반도입니다. 크림반도, 보시면요. 크림반도, 점령, 911, 여기, 요 최근 겁니다. 때 따져보니, 주가가, 사항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잠깐 볼게요.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전쟁, 9.11 테러 때 주가가 빠르게 회복했다. 그런 얘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요거는 이제 거시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여기 같이는 좀 깊이 있게 얘기했고요. 요때 사항은 그때마다 틀리죠.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얘네들이. 2001년 9.11 테러 발생일 당시 S&P 500은 11.6% 급락했지만 31일 거래일 만에 오늘 한 달 만에 하락분을 모두 되돌렸다. 마찬가지로 2020년 이랑군 장군이 공소부로 사망했을 당시 S&P 500은 거래 5일 만에 회복했다. 2021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했을 당시만 해도 3일 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되돌렸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에 따른 유럽 서방 국가들의 제재 압력이 심화됐던 당시 정시의 회복 기간도 그리 길지 않았다. S&P 500과 코스피는 약 한 달간 긴 조정을 거친 이후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정리를 한 이후에요.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조정을 주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때랑 지금이랑은 뭐 비교할 수가 없죠.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도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3주간 평균 6.3%가량 지수가 빠졌다. 전쟁이 길어지든 짧아지든 그 정도 수준의 조정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요 진단은요, 지금 최근에 한 겁니다. 2월 며칠 전이죠. 가장 따끈따끈한 얘기죠.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소식에 비해 주가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죠? 과거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을 살펴보면 주가는 전쟁 이벤트로 하락했지만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쟁보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이 더 큰 리스크다. 그죠? 전쟁은 얘네들 말 이벤트잖아요. 시작해서 끝나면 끝났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를 살리려고 대대적으로 이제 완화 정책 진짜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얘기도요 좀 틀릴 수 있는 게 전쟁이 길어지면 말 그대로 쉽지 않죠. 펀드 매니저들은 전쟁보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기조가 더 큰 리스크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지정학적 이슈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될 수 있다. 크림반도 등 과거 경험상 지정학적 요인으로 증시가 5% 내에 등 하락한 뒤 2달 내로 회복됐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천연가스, 석유, 알루미늄, 니켈 등 원재료를 생산하고 있어 국지전이 발생하거나 경제 제재가 있을 경우 원재료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며 그로 인해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기적으로 원자재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이라면 지금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보다 관망하여 인플레이션 추종 여부를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리고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게 또 있습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크림반도 때거든요. 한번 볼게요. 크림반도 지역의 위기가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낮다는 이게 2014년도입니다.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조만간 쉽사리 가라앉지도 않을 것으로 본다. 하면서 이제 이게 나왔고요. 이건 좀 이것도 며칠 전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운이 요번 사태입니다. 요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원이 짙어지면서 22일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을 간신히 지키는 등 금융시장이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 증시는 전날 10% 넘게 폭락하는 등 저 크림반도 저때 때는요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게 10%는 큰 폭이지만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죠. 조금 전 내가 굉장히 한 30% 이상 폭락의 넘으로 들었는데 8년 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분쟁보다 세계 정치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크림반도 병합 요 당시 이제 보면은 어떻게 했노?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한 3% 떨어졌고요. 러시아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사태에는 정치가 쉽게 반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이 우세하다. 지정학적 위기에 더해 각국 중앙은행이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돈줄 조이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정학 위기 발발 시 흔히 목격되는 금융시장 충격, 정책 대응, 이원 자산 급반등의 패턴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여기에 금리 인상과 경제지표 부진이라는 근본적 문제도 여전하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돼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단기간에 추세 반전을 하고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 인축, 경기 불안으로 인한 2차 하락 가능성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도 중요해요. 좋아하시는 전쟁과 비트코인, 러시아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시 주식금 그리고 BTC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하죠. 바이든 푸틴 전화회담은 소득 없이 끝났고 2013년 3월 크림반도 병합 시 러시아는 2014년 3월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했다. 2013년 12월부터 분쟁이 격화돼 2014년 3월 1일 강제 병합을 마무리했다. 그러니까 4개월 가까이 됐죠. 당시 S&P 500은 고점과 저점이 2% 격차가 나는 충격을 받았다. 충격은 일시적이었다. 2014년도에 11%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정학적 위기는 일시적 요인이라는 것에 월가 전문가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는 기업 실적이라는 것. 주가는 상승, 기업 실적이 문제. 그리고 쭉 내려가서요. 금, 전형적인 위험 회피 수단. 크림반도 병합 전후 금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금은 전형적인 위험 회피, 가격 상승, 위기 종료, 가격 하락 패턴을 보였다. 그렇죠? 크림반도 긴장 고조돼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올렸죠. 병합한 이후에는 떨어졌죠. 그렇죠? 상승하고 떨어지고. 그렇죠? 2013년 12월 크림반도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금 가격은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12월이 요때죠, 요때. 12월. 2014년 3월 1일 러시아 병합이 완료되자 금 가격은 고점을 짚고 내려왔다. 이 기간 중 금은 8% 상승했다. 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2014년 비트코인의 시장 지위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다. 비트코인 가격 형성 메커니즘은 글로벌 금융시장이나 거시 경제 흐름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비트코인은 이제 뭐 말 그대로
시장 경제와는 떨어졌죠. 그들만의 리그였고요. 기존 질서 안에 편입이 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죠. 근데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비트코인은 사실상 처음으로 대규모 지정학적 위기 상황을 경험하는 셈입니다. 시총 1조 달러가 넘는 글로벌 자산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 금과 유사한 행보를 보일 것인가. 이번 위기 상황에서도 금은 가격이 올랐다. 반면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졌다. 둘째, 주식, 그러니까 기술주죠. 주식 중에서도 기술주와 유사한 행보를 보일 것인가. 암호화폐는 지난해 11월 이후 기술주와 동조화돼 같이 움직였다. 요 얘기 우리가 많이 했죠. 그리고 최근에 불과 몇 달 전입니다. 이게 그죠? 그전에는 이렇게 동조 커플링이란 말이, 이 커플링이란 말이에요. 기존 시장 질서에 편입이 되면서요. 시장 경제에 같이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커플링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기존 질서 안에요. 들어오면서요. 불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면서요. 불안전 자산으로 해서 커플링 동조로 보고 있다가요. 또 한층 더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기술주, 가상화폐가 기술주로 정권 주식 안에서도 기술주로 분류됐죠. 기술주로요. 그래서 커플링 이런 얘기했죠. 이게 최근입니다. 최근 벌어진 일입니다. 기존 경제 질서에 편입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정권 주식이랑 동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또 이제 기술주로 분리됐다. 이렇게 돼 있다가요. 지금은 이제 기술주로 편입이 이제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갈 길을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얘기가 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이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지렛대가 이제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테스트를 한다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둘째, 주식과 유사한 행보를 보일 것인가? 암호화폐는 지난해 11월 이후 기술주와 동조화돼 같이 움직이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알렉스 크루거는 비트코인이 게임 체인저로 등극할 기회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요 얘기죠.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3만 달러대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분석이 틀릴 수도 있다. 2020년 1월 7일 이란의 미사일 위기 때 비트코인은 위험 회피 자산으로 거래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버틴다면 비트코인이 게임 체인저가 되는 순간이다고 말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죠? 이 말이.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위험 자산인가 아닌가를 얘기를 하다고요. 위험 자산으로 다시 전쟁 위기를 해서 하락을 하기 때문에 금은 올라가고 달러도 올라가는데 주식처럼 가상화폐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안전자산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어느덧 우리가 이렇게 비교되는 자체가 위상이 높아졌다 했잖아요. 위상이. 그리고 아직은 모른다. 그죠? 있죠. 지금 여전히 테스트 중에 있죠. 그죠? 그리고요. 최근에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요. 가상화폐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준답니다. 지금 서방 세계에서요. 이런 얘기도 뉴스 돌고 있죠. 이 얘기도요. 이거 뭐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코르타 시장 결론 내리면 과거의 거를 맞춰보지만 그 시장 상황이나 경제 상황, 각국에 처해 있는 위치,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과거를 되돌아볼 수는 없지만 큰 틀로 보니까요. 하락이 걸퍼전 1차, 2차 때도 틀리고요. 똑같은 국가, 똑같은 나라가 침공하고 했지만 그때 상황도 1차 때는 일방적으로 타국으로 가서 때린 거고요. 2차 때는 9.11 테러를 당해서요. 위급한 상황이고, 근데 경제 상황은 굉장히 이제 괜찮은 상황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고, 시기마다 다 틀린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이게 사퇴되기는 어렵지만, 크림반도를 이제 병합을 할 때 당시를 보면 살짝 이제 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또 상황 보면 이제 에너지나 이런 거 있잖아, 원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때 시각이나 지금의 시각은 좀 틀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지정학적으로는 유사한 이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의 상황이 이제 깔끔하게 잘 되면 하락이 단기로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복잡해지죠. 더 보고 나니까 그죠? 복잡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결론을 얘기 드리면 참고만 하시고요. 저거 봐봐야 복잡해지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가 매일매일 잘 체크를 해서요. 체크를 해서 빠르게 매일매일 이 사항을요 살피는 게 현명하다. 이 사항을 매일매일 살피는 게요 가장 현명하다. 이 현명 우리가 이 차트를 그렇게 꺼놓고 이게 하는 게 항상 얘기 드리지만요 차트가 중요해요. 차트가 중요합니다. 이거. 이런 전원 정보 보고 해도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참고만 하고요 우리는 오로지 차트만 믿어야 돼. 차트만 믿어라. 항상 느끼지만 결국은 돌아오면요 이거 봐야 돼. 이거 보고 있으면 안심이 돼. 안심이 된다니. 저거 다 뒤져봐야 현실하고 맞춰볼래 해도 조건 걸어놓잖아요. 현재 상황 봤을 때 예? 걸퍼전 1차 때 2차 때 예? 크림반도 병합 때 조건이 맞나 할 때 뭐 이게 맞는 게 제대로 없는데 어때 그 상황을 맞추냐. 대체적으로 가고 올라가더라. 경제 상황이 나빠졌을 때 올라가다가 떨어지더라. 장기간 가더라. 장기간 끝나더라. 단기 하락가 상승하더라. 상승 후에 장기간 하락하더라. 뭐 이러니 어떻게 맞추냐. 그죠? 현재는 현재 상황을 보자. 참고는 하고요. 참고는 하되 밀자.